제가 재직하고 있는 풋볼 사이언스 기업 피투게더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새롭게 귀한 또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축구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룡TV입니다. 오늘은 유소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 주요 구단들의 유소년 정책의 특징,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중요하죠. 그걸 누가 모르냐요. 근데 유소년이 왜 중요할까요? 유소년은 미래니까. HOT We Are the Future.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소년은 결국엔 그 클럽의 그 나라 축구의 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의 유소년 잘 돼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어떤 클럽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연령별로 어떻게 구성을 교육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철학을 한 줄로 표현하면 포제션 앤 포제션, 점유 그리고 점유입니다. 연령별로 나눠볼게요. 8세부터 12세 카테고리, 프레벤하민, 베나민, 알레벤 요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시기의 첫 번째 포커스는 드리블, 트랩 컨트롤, 블로킹 더 볼, 이런 수비적인 동작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훈련 내용을 보면 5대5 스몰 사이드 게임도 하고 3주 단위로 세션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 기술을 역시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훈련의 모든 세션에 한 코너로 개인 기술 훈련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는 드리블과 드라이빙 앤 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앤 볼, 쉽게 얘기해서 공과 함께 여행도 하고 드라이브 다시 편하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공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이 단계의 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위의 카테고리입니다. U13에서 18세 사이, 인판틸, 카데테, 후베닐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요. 여기선 7대7 스몰 사이드 게임 혹은 이제 풀코트 게임을 시작합니다. 필드 포지셔닝과 동시에 기술을 같이 발전시키자는 목적인데요. 특별한 볼 컨트롤과 패스 기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르셀로나답게 특별한 볼 컨트롤과 패스 훈련, 이게 참 신박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공격과 수비에 대한 전술적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소유, 패스의 정확성, 그리고 미드필더와 공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를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팀의 확고한 철학, 포제션 앤 포지션, 내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는 득점할 수 없다.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정책이면서 철학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뮌헨의 한마디로 특징을 살펴보면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 팀은 4부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 직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가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8세에서 11세, U8에서 U11 이 단계는 베이직 섹터로 구분이 됩니다. 카피 더 스트릿 게임, 그러니까 길거리 축구의 틀을 유지한 자연스러운 축구, 이것을 모토로 이 연령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포커스는 역시 볼과의 관계, 볼 트레이닝 플러스 코디네이션입니다. 코디네이션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체 조정 능력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고 활동시키는 기본이 되는 훈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 내용은 다른 클럽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특징을 보면 정체성, 바이에른 뮌헨만의 정체성, 규정, 그리고 좋은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또 하나의 확고한 철학이 있죠. 경기의 결과를 강조하지 않는다. 역시 U8에서 U11 베이직 섹터 때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U12에서 13세는 빌드업 섹터 1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단계 넘어가면 U14에서 15단계는 빌드업 섹터 2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11대 11 풀필드, 풀코트를 활용을 하는 풀피치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주로 이제 일주일의 단위로 보면 본격적으로 4번, 5번 트레이닝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련의 포커스는 다른 클럽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디테일한 스킬과 테크닉, 그리고 게임 및 팀 전술, 여기서 조금 이제 경기에 연관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이에른 뮌헨만의 이 단계의 확고한 철학은 선수들의 교육 그리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건 사실이나, 그런데 경기의 승패에 대한 경험 또한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만든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가끔 생각하면 유럽은 승패에 별로 신경을 유소년 단계 안 써.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만 보더라도 13에서 15세 단계 때는 첫 번째로 선수들의 교육 및 발전에 중점을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의 승패를 등한시하냐? 아닙니다. 경기의 실패에 따라서 거기에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윷니다. 16세에서 19세 사이 퍼포먼스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11대 11, 주 5에서 6회 트레이닝 진행이 되고요. 피지컬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의 압박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여기서 피지컬적인 스트레스란 고강도 훈련 이후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회복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에른 뮌헨 16세에서 19세 카테고리에서 또 하나의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15세 이후에는 전적으로 2개의 포지션이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학 중에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의 산실 아약스입니다. 아약스의 가장 큰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업체에서, 회사에서도 많이 분석할 때 쓰는 팁스 분석을 활용해서 축구를 또 분석을 하고요. 테크닉, 그리고 인텔리전스, 지능, 퍼스널리티, 개인 기능,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6세부터 7세 초급 단계에서는 패스와 움직임을 포커스로 해서 항상 공을 갖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세부터 12세 단계는 기술 중심입니다. 여기서 아약스식 433의 팀 스피릿이 벌써 교육이 되기 시작하고요. 12세는 주 3회 훈련을 한다고 해요. 또 하나의 아약스의 특징은 아예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있네요. 9세는 6대6, 10세는 8대8, 11세는 9대9, 12세는 11대11. 그러니까 연령별로 딱 규정이 돼 있고 말씀드릴 뭐 6대6, 8대8, 9대9, 11대11 이 사이즈에 따라서 경기장 그릴드의 사이즈도 바뀝니다. 13세에서 17세 단계 여기에는 이제 전술이 가미가 됩니다. 포지션 게임이나 다양한 형태의 실전을 응용한 훈련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발전이 시작되는 단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약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7세 선수들부터는 30m 스프린트 거리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리의 스프린트죠. 그래서 아약스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팁스 4단계입니다. T는 테크닉, I는 인텔리전스, P는 피지컬이 아닌 퍼스널리티, S는 스피드. 아약스가 중시하는 4개의 요소네요. 다음은 이탈리아의 인테르입니다. 인테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점이 연령별로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7세부터 11세는 풀치니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카피 더 스트리트 게임, 길거리 축구를 그대로 편하게 갖고 온 모습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많은 실전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 3가지 요소, 펀, 엔조이, 플레이. 경기 위주로 많이 훈련을 하되 놀으라는 거죠, 자유롭게. 가장 중요한 코치의 철학입니다. 이 7세에서 11세 단계 코치는 listen to me라고 말하지 말 것. 코치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11세부터 14세 단계입니다. 에소르디엔티, 지오바니시미, 레지오날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데요. 이탈리아 어렵네. 기술과 스킬의 발전 단계입니다. 개인 능력 배영과 특별한 피지컬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결과는 여기는 절대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바이에른과 좀 다르네요. 훈련 내용도 9대9 스몰 사이드 게임, 그리고 1대1, 2대2, 3대3 개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단계, 11세부터 14세 사이에 코치 철학, 듣는 코치에서 이해시키는 코치로 철학이 바뀝니다. 다음 단계인 15세에서 18세 단계입니다. 지오바시니미 나치오날리 엔 알리에비, 뜻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 이탈리아. 11세에서 14세 때 습득했던 기술과 스킬을 이제는 특별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멀티 포지션을 훈련을 하고요. 본격적인 전술 훈련도 실행하는데 인텔의 가장 특징, 그러면 15세, 18세에서 코칭 철학은 뭐냐? 코치는 이제 진짜 코치로. 설마 때리나 여기다? 욕하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명문, 크로아티아의 최강, 디나모 자그레브. 디나모 자그레브는 자국 리그에서 정말 절대 강자인데 유럽 대항전 오면 아무래도 조금은 힘이 들죠.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다 이제 내보내다 보니까. 디나모 자그레브 유소년 교육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이론과 실기의 효과적인 병행을 추구하는 겁니다. 7세에서 11세 단계 자유로운 플레이에서 기술을 습득합니다. 다른 클럽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디나모의 특징 중에 하나, 어린 나이 때부터 피지컬 및 전술적인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7세부터 11세 사이에 9대9 경기를 병행을 하면서 실전 경기에 익히는데 1-3-2-3 포메이션을 딱 갖춰놓고 틀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7세, 11세부터 경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안내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12세, 16세로 올라가면 플랫포 시스템의 특징과 여기에 요구되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포지션별로 기본적인 협력 방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코칭이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역시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프로에 가기 전 직전 단계 17세에서 19세입니다. 이때는 수비와 공격의 모든 부분이 이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유스라면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또 여기엔 추가로 개인의 특별함을 이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약간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틀 속에서 만들어 놓고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더 잘하는 거를 부각시켜서 개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팀들과 약간 좀 차이점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에서 유스 정책을 잘 운영하는 이 5개 클럽들의 유스 정책 철학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약간 다 유럽이지만 글쎄요, 일단 클럽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정답은 없는 겁니다. 유소년 정책에 따라서 정답은 없고 다만 모든 것이 유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사실이나 각자만의 전통과 방식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많이 봤어요. 한국 지도자들이 많이 욕도 하고 나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도 좋은 지도자 많고 유럽 나가도 사실 때리고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류가 되면서 나아지겠죠. 말씀드렸듯이 유럽 구단들은 이런 방법으로 유소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답은 본인들이 하면서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겠죠.